안녕하십니까. 소설에서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설명하게 된 정기에너지공학과 황찬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말 자체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설명하려고 하면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우선 현대 매체에서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론에서 의식의 흐름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법의 특징이 뭔지 알아볼 것이며, 실제로 사용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매체에서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먼저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장 왼쪽에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인데 출연자가 이순신 장군의 카레 노래를 언급하자 다른 출연자가 카레 노래라고 잘못 듣고 그것을 또 다른 출연자가 카레가 노랗다라고 받아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SNS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연인의 다툼 간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소리 지르는 네가 부분에서 싸이의 노래 가사인 챔피언으로 받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초록창으로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유명한 웹툰의 한 장면으로 밥을 사달라는 여성의 말에 내면에서 꽤나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남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예시가 있겠지만 보통 인터넷 등에서는 농담을 받아치기 위한 방식 등으로 사용하며 자의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여 오남용하며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용어가 어떠한 문화와 만나 새로운 뜻을 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현재 소설에서의 의식의 흐름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의식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식의 흐름은 당연하게도 당시 기존의 소설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이라고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략한 흐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기존의 소설은 현실을 재현하지만 주인공의 목표 달성이나 어떠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 행동의 양상을 중점으로 소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센스 앤 센서빌리티에 맞춰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이나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점으로 소설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의 반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비해 묻혀있던 인물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며 서술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성격을 중시하며 인물의 특성을 세밀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은 1890년 미국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사람의 정신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설명하며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소설에서 의식의 흐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제임스 조이스로서 1910년 율리시스라는 작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식의 흐름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1910년대 처음 사용되어 문학 및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친 기법인데 작품 속의 내용을 작중 인물의 의식을 통해 서술하는 기법이며 해당 인물의 내면 세계를 다루는 기법입니다. 그 특징을 알아보자면 나뭇잎 같은 생각들이 강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무의식의 세계를 자유롭게 연상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파편화된 의식을 논리적인 인과관계 없이 의식이 흐르는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서술 기법으로서 외부적 상황보다는 내면 세계에 중점을 두고 연상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심리주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라는 것을 심리를 설명하는 증거로 보며 인상, 회상, 기억, 반성, 사색 같은 심적 경험이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의 젊은 예술가의 추상이라는 작품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작가 이름을 들어보신 것 같다면 세 슬라이드 전에 설명드렸던 처음으로 소설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난잡하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중 화자는 운동장에 나와서 춥다고 하다가 성 안의 불빛을 보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난로 옆에서 누워 있고 싶다고 하다가 하수구물을 연상하며 그에 관련된 경험을 회상하는 사실 꽤나 중구난방으로 느껴지는 글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부분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폭력의 행사와 이에 대한 주체의 각성 또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는 이 해당 부분을 통해 약자인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강자인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연결시켜 나타내었습니다. 이 장면은 화자가 축구를 하며 운동장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서도 내면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따로 흘러가는지 소설한 것으로 의식의 흐름을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가원이라는 분의 논문을 발췌한 것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로 올수록 특정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보다는 인물의 반응과 지각을 드러내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설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장르로서 평범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에 들어 보다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평범한 시민이 더 깊이 다루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햄릿의 경우에서와 같이 왕자 같은 인물상보다는 평범한 한 개인의 삶을 그려내고 그 개인의 내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격을 중시하고 개체적 특질을 다룬다는 것은 주인공이 평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람은 다 다른 면이 있기에 그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의 흐름의 단점으로는 한 개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풀어나가지만 그 때문에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화자가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솔직히 읽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긴 합니다. 의식의 흐름이 사용된 작품의 예시로는 처음으로 이 기법을 사용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피네간의 경이야,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있으며 국내 작품으로는 이상의 거울 등의 시와 오감도, 종생기와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재에서 많이 보았던 나에게, 그리고 박태원의 소설과 구보시 1일로 그나마 익숙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이인성 작가의 낯선 시간 속으로 한없이 낮은 숨결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범위에서 이상의 날개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한 번씩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도 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못 알아듣게 되는 감상이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의식의 흐름이란 인물의 의식을 통해 서술하는 기법으로 내면 세계를 서술함과 동시에 개인의 성격과 개체적 특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상황과는 별개로 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인물의 내면 세계, 생각의 인과관계 없는 서술과 동시에 그것으로 그 개인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로는 이가원이라는 분의 논문, 우리 무도의 추억인 EBSI, 그리고 오르비의 유수민 강사님의 글, 그리고 한성대학교의 미디위키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설에서의 의식의 흐름을 발표한 전기에너지공학과 강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